얘들아, 나도 했어. 너희도 국어할 수 있어. 네, 안녕하세요. 대성여중 2학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잘 별탈 없이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매주 여러분들과 이 수업하는 이 시간을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줬던 것만큼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또 더 열심히 수업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6월 3일에 이제 개학이 확정이 되어서 아마 더 이상 늦춰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도 공지했듯이 6월 3일에 개학하면 여러분들 당장 2주 뒤인 6월 18일에 중간고사를 1차 집필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 국어 시험 범위가 올라갔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배운 이 부분은요, 2학년 여러분들은 1단원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죠. 그래서 1-1, 1-2.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기하 문제에 관련한 발표문을 읽고 있었죠.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 이 글 우리가 가운데 1번까지 했었는데, 이제 가운데 이게 3번까지 있습니다. 가운데 3번까지 하고, 끝하고, 학습활동 정리하고, 학습활동 정리하고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때 했던, 그 시험 범위를, 진도 범위를 그대로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요, 수업을 틀어놓고 좀 졸았어요. 잘 듣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인터넷 이학습터에 선생님 수업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전 수업으로 가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는 내가 듣지 못한 것, 놓친 것 이러한 수업들을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또 좋긴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선생님 영상 다시 보시고 제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보시면은 얼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갈 부분은 교과서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하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법이라는 이 발표문의 처음과 가운데 부분을 살펴봤어요. 자, 처음 부분에는 이 발표자가 발표의 목적, 그 다음에 중심 화제, 이것들을 소개했고요. 가운데 첫 번째 부분에는 이제 세 개의 기하의 실태와 그 문제의 심각성, 이 세 개의 기하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은 30페이지 가운데 2번부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할 거예요. 한번 읽어 볼까요? 자, 30페이지.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지금 글 쓰니까 가운데 이 두 번째 시작 도입 부분에서도 어떤 방식을 사용했어요? 질문. 사용했죠? 여러분들, 기하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네? 이게 식량 문제 때문에 기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 발표자는요, 이렇게 이 도입 부분에 질문을 막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 과연 기하 문제가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기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야. 유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기아 문제, 굶주림의 문제면은 당연히 식량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의 흐름상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발표문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자,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자, 일단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는 인정해야 되겠네요.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자료. 여러분들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의 충분성.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적으로 식품 에너지, 자, 식량이 공급하는데 충분하냐. 근데 이 그래프 봐봐요. 그래프 가면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매년 식량의 공급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지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약 1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식품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면 식량이 자료 2번 어떤 자료라고 그랬죠?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줄여서 전 세계 평균 식품 평식의 공충.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 세계 평식의 공충 이렇게 할게요.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에 따르면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자, 이 자료 2에 담긴 효과가 뭐냐면요. 식량이 충분한데도 기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이어질 내용에 집중. 그러면 과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라고 듣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음 내용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료 2의 효과 아시겠죠? 자, 이처럼 충분한 식량이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글쓴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죠. 이 도입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세계의 기아 문제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책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책이에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기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시장경제체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시장경제체제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흔히들 자유시장경제체제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즉 내가 재산을,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면 국가에서 그것을 통제하거든요.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억제하고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으로. 하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그게 아니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유시장경제체제겠죠?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용돈 5,000원, 만원 받았는데 국가에서 뺏어가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것을 어디 문구점 가가지고 필요한 걸 산다든지 또는 마트 가가지고 맛있는 걸 사먹는다든지 이 자체가 시장경제체제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한 거래 행위랍니다.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그 자체의 장소를 시장이라고 그래요. 쌤 시장경제체제라 해가지고 양동시장, 대인시장 이런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자체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이 가격에 판매해야지 이것도 국가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큰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막 비싸게 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아주 적은 시장 경제 체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 때문에 기아가 발생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기업이나 정부에서는요, 특히나 이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최대 목적이 이윤입니다. 이윤.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농산물의 가격을 올려버려요. 비싸게 받아야지 돈을 많이 버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농산물은 식량은 많은데 식량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가 못 사 먹어. 그래서 기아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두 번째,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자, 생산량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게 되겠죠. 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 해에 양파 농사를 하는데 그해 양파 농사가 굉장히 안 됐어요. 양파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물론 풍년이 들어야 좋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양파 농사가 안 돼버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양파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버렸어요. 당연히 양파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시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바로 그 다이아몬드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변가에 가서 잡을 수 있는 이 모래 정도의 양이었다. 우리나라의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는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만약에 해변 가가지고 해변에 모래알 수만큼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면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비싼 값어치 있는 보물이 아니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의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즉 없어요. 생산량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 때문에 가격이 올라버리면은요. 자, 다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굶주리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에 있다. 두 번째, 부정부패의 문제입니다.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지배계층이 이를 가로채거나 기아에 시달리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니 구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굉장히 그 세계 기아에 시달리는 빈곤 국가에 대한 기부나 이런 지원이 굉장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들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나 지배계층에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거를 싹 가로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몫은 고스란히 피해는 굶주리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부패의 문제 때문에 기아 문제가 심각하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자, 그 다음 또한 현재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막화 현상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막화 현상이란 가뭄이 지속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숲이 사라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사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바닥을 드러내는 호수. 자, 사진 자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된 지역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더욱더 사막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앞서 기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지역에서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사막화 현상까지. 결국 현재 식량이 부족한 나라는 자기 나라의 땅에서 식량을 일구기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왜 사막화가 돼버리면 거기에다가는 식량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식량조차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전쟁을 겪는 나라도 많아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가운데 2번 부분에는요, 기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3가지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가운데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1페이지 4번째 줄, 이처럼 세계의 기아 문제는 여기서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옷이 바뀐 이유는 영상을 이틀에 걸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옷이 바뀐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기아 문제는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기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3가지 원인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노력하지 않으면 기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표자가 이 자료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료는 여러분들 세계 기아 실태지도 자료 1번 보았고요. 자료 2번은 전 세계 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 충분성. 그다음 3번째 자료가 사막화 진행되고 있는 사진이었고요. 4번째 영상 자료가 또 나왔네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가셔야겠죠. 자,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자,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10,000원이면 무려 5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10,000원이면 한 가족에게 5인 가족에게 한 달 동안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10,000원이 작은 돈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세계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10,000원이라는 금액이 한 달, 5인 가족에 대한 한 달 식비가 될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거죠. 우리 반 친구들이 다 함께 돈을 모은다면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희 모둠처럼 기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변에 알리거나 기아 관련 정책이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기부해 보셨나요? 선생님도 현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저도 한 달에 소정의 금액씩 이제 기부를 하는데, 과거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기부도 한번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용돈으로는 뭐 기부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기부에 동참해보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3번에는 발표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 기아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떤 제시 방법을 했어요? 기부겠죠? 기부를 제시했고, 그것을 동참하자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끝부분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 기아 문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정스님은 나만 다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서로 얽혀있고 서로 의지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표와 관련한 또 영상 콘텐츠 2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까지 여러분들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아니네요. 3교시 수업. 이어서 4교시부터는 끝부분부터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교시에 만나요.